안녕하세요. 유인균 발휘교실의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 유인균 요거 섭취 여기에 설명서 되어 있습니다. 섭취 방법 이래 가지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유인균을 시계청에서 식품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한 지가 지금 한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리점도 지금 아직 몇 개 없습니다만은 대리점 계약을 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상세하게 한 열 몇 가지 정도로 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 또 거기에 이걸 하면 그거 한다 해가지고 사인까지 받고 이렇게 다 합니다. 하는데 이게 한두 개 이렇게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일일이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간혹 오해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그에 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유인균은 식품입니다. 식품으로 기타 가공품으로 허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이 드실 때도 식품이지 이거 약 아닙니다. 약이라고 절대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또 다른 분에게 이걸 사가지고 선물을 하더라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거 약으로 오해를 한다든지 또 약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여기에 지금 적혀 있습니다. 미생물 발효 분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발효하는데 아주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미생물 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뭘 발효하는데? 음식 발효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드시는 김치, 그다음에 된장, 고추장, 그리고 이제 천연 발효 식초, 그리고 과일 식초, 어떤 음식이든 기가 차게 발효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발효를 해가지고 드시면 훨씬 낫죠. 소화도 잘 되고 여러분 또 건강에도 되게 이제 이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효하는데 아주 적합하도록, 음식 발효하는데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미생물 발효 분말이다. 분말은 외국 거예요. 액상으로 하면 이게 또 유통도 어렵고, 또 이제 액상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유통 과정에서 그게 또 계속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야지, 이제 액체가 안 돼야지 더 이상 이제 발효가 안 되고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이제 이게 전달이 되죠. 그래서 동결 건조를 해가지고 분말로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만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고 한국의과학연구원이라는 민간 연구 기관이죠. 그 이제 연구소에서 이걸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그 연구소의 이제 이 미생물 이제 생산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아주 굉장히 고도의 그런 기술로 이게 만들어진 완제품을 저희들이 받아서 여러분에게 유통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유통할 때 어떻게 사용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효를 하고, 이제 김치 할 때는 어떻고, 그다음에 장아찌 할 때는 어떻고, 이제 이런 레시피, 이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다 이걸 가지고 이제 되도록이면 맛있으면 더 좋죠, 그죠? 그리고 색깔도 좋으면 더 좋고, 그리고 빨리 되면 더 좋고,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알려드리는 것도 그런 레시피나 컨텐츠 이런 거 개발하려면 돈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거의 무료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간혹 돈을 받는 거는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신 이제 큐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인균은 이제 구입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저희들이 마진이 있고, 그 외에 나머지는 거의 봉사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서두에 이게 약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식품이다 보니까 모든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이제 뭐 롯데마트니 있는데 마트 가가지고 식품을 구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식품에는 여기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제품명, 식품 유형, 그 다음에 뭐 섭취 방법, 내용량, 그 다음에 뭐 원재료명과 함량 이런 걸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의해 가지고 이걸 딱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품, 이제 수입 과자도 보면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딱 보니까 섭취법 그래가지고 하루에 2, 3회 1에 1티스푼, 1티스푼이라고 그러면 요런 거죠. 요 조그만 숟가락으로 요 조금 떠가지고 이제 원수 200ml 요만큼 해가지고 희석해서 먹는다.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정말 저 보기 싫습니다. 정말 이 말이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드셔도 돼요. 이렇게 드셔도 되는데 일단은 요 미생물 발효 분말이 한 개 6만 원이거든요. 엄청 코딱지만 한 개 6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물에 타가지고 이렇게 드시다 보면 금방 이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 때문에 물에 타가지고 드시는 거는 별로 권하지 않고, 두 번째 이제 이걸 발효를 해가지고 드시는 걸 저희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하는데, 왜 그런 거 아니? 우유 있죠? 우유. 이제 우유에다가 요 미생물 발효 분말을 탁 이렇게 넣습니다. 조금 이제 1g 정도만 넣죠. 넣고 이제 온도를 맞춰주면 8시간 뒤에는 요구르트가 됩니다. 그리고 또 8시간 또 뒤에 18시간, 8이 16시간 뒤에는 이제 치즈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드시고 그 밑에는 이제 유청, 이제 치즈하고 우유하고 물이 분리가 되면서 그 밑에 유청이 이제 우유물이죠. 이제 그게 생기는데 그 유청을 저희들이 조금 떠가지고 위상자 현미경으로 관찰했습니다. 유산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여기 1g 넣은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다가 이걸 넣어가지고 발효를 해가지고 드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거, 또 훨씬 더 그걸 한 걸 드실 수가 있는데 왜 이 비싼 걸 톡 해가지고 먹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걸 잘 권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음식을 발효해서 드시라.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 올해는 사과 되게 많이 났죠. 밀감도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밀감을 믹서기에 확 갈아버립니다. 갈아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유인균을 딱 넣으면 이게 한 달, 늦어도 한 달 정도만 있으면 밀감 식초가 돼버립니다. 밀감 천연 발효 식초가 돼버려요. 그리고 사과에다 이렇게 또 사과를 확 갈아가지고 또 넣어버리면 천연 사과 식초가 됩니다. 그리고 뭐 인삼 확 갈아가지고 또 넣어버리면 천연 인삼 발효 식초가 됩니다. 커피 싹 갈아가 넣어버리면 발효 커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이제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뭐 파인애플도 해도 되고 무 해도 됩니다. 당근 해도 됩니다. 뭐 양파 해도 됩니다. 파프리카 뭐 다 됩니다. 그래서 채소, 그다음에 과일, 그다음에 곡류, 현미 있죠. 현미 그걸 막 갈아가지고 유인균 딱 넣고 한 달 정도 이렇게 두면 현미 식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기 발효식초가 몸에 좋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뭐 텔레비에 뭔데 틀면 그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요만큼 해가지고 물을 한 그릇 타고 평소에 음료처럼 마시면 맛도 되게 좋아요. 물론 이제 저기 곡류식초들은 맛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 과일식초들은 되게 맛있거든요. 그럼 과일식초, 곡류식초 이렇게 조금 섞어가지고 드시면 되게 맛있어요. 다 먹어버렸네요. 이거 되게 맛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드시면 훨씬 낫다. 그러니까 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드시고 그러지 마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영 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인체에 뭐 어떤 분들은 100조 마리 미생물이 있다. 이렇게 이제 뭐 생명공학자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200조 마리가 있다. 왜 200조는 피부하고 뭐 눈 밑에 뭐 귀에다가 뭐 콧구멍 안에 뭐 손 사타구니 뭐 또 이 밑에 하고 뭐 이런데 또 다 있다. 그거 다 합하면 200조 마리다. 이러는데 안 살려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200조 마리인지 100조 마리인지 저는 뭐 그까지는 뭐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일단은 무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체는 뭐, 내 소장, 대장, 혼대, 목구멍, 요 편도 있는데, 콧구멍이 있는데, 눈이 있는데, 머리카락 밑에 온 천지로 미생물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SBS 스페셜에 보면 살균의 함정이라는 그 드라마가 그게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 2월 달인가 방송이 됐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으면 됩니다. SBS 스페셜 살균의 함정 이렇게 찾으면 그거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이거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미생물과 우리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미생물이 우리를 지금 먹이 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보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 피부 모든 가에 또 내 속에 뭐 소장 대장에 온 천지로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생물들은 나름대로 지도 생명인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가? 이렇게 그 군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군집을, 이건 내 지역인데 영역, 이제 우리 원래 짐승들이 이제 자기 영역 표시하듯이 영역을 딱 표시하면서 군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어떤 미생물, 저쪽에는 어떤 미생물, 여기는 어떤 미생물, 요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미생물이 군집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코에는 뭐 여기는 어떤 미생물이야, 요 안에도 한 700종이 있답니다. 요 콧구멍 안에 편도 이쪽에도 뭐 수많은 그런 미생물이 있다 그럽니다. 제가 다 그걸 배울 수는 없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인체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이렇게 군집을 이루면서 있는데 외부에서 다른 미생물,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사람 몸에 좋은 미생물이라 그래도 안에 있는 미생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영역을 침범한 미생물이에요. 자기 영역을. 나는 여기 위장에서 미생물을 군집을 이루고 있는데 새로운 이제 그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영역을 침범한 거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세력 싸움을 합니다. 이 미생물들은 주먹 쥐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자기들 그걸 늘린다 그럽니다. 세력을. 그러니까 늘리는 거는 한 마리가 두 마리도 두 마리에서 막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미생물들은 한 9시간 만에 1억 배로 늘어나는 미생물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생물들 자기 세력을 막 늘려가지고 이제 영역을 자꾸 이렇게 넓혀가는 이런 활동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미생물, 이게 이제 미생물 발효분 말이죠. 아무리 사람 몸에 좋은 것만 전부 뽑아가지고 만들었다 그래도 요거를 이제 물에 떡 타가지고 탁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안에 있는 미생물들은 처음 드시는 분들 깜짝 놀랍니다.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처음 이게 무슨 미생물이야 뭐 이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영역을 막 더 확산을 합니다. 그리고 또 소장이나 대장으로 넘어가면 또 이 안에 있는 미생물들도 깜짝 놀랍니다. 새로운 게 막 지금 온 거예요. 이게 또 뭐야 이래가지고 또 자기들 영역을 지키려고 또 막 이렇게 세력을 확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드시게 되면 어떨 때는 이제 속이 구루구루 합니다. 구루구루 하고, 그리고 또 좀 심한 경우에는 이제 막 구루구루 하다 보니까 미생물들이 많다 보니까 밑으로 쭉 나오죠. 뭡니까? 설사죠. 설사. 그리고 또 뭐 위에 만약에 이제 이 미생물하고 서로 막 세력 싸움을 하게 되면 구루구루 하다가 위로 올라오죠. 뭡니까? 토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 뭐 이래 하다가 뭐 제대로 좀 잘못 서로 이제 세력 싸움을 좀 심하게 하게 되면 피부로 뭐가 올라오죠. 그걸 모릅니까? 우리 두드레기, 발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생물들이 이제 미생물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어떤 미생물 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인간으로 사람들이 그걸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단 이제 이게 있는 미생물들은 사람 몸에 전혀 해롭지 않고 인간한테 해롭지 않은 걸로 해서 식품으로 허가된 거는 맞습니다만은 그게 우리 인체로 들어갔었을 때 사람마다 다 미생물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런 미생물이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미생물이 많이 있는데 이게 들어갔었을 때 이제 조금 이제 자기들끼리 이런 싸움 같은 게 치열해지면 이제 밑으로 나오면 설사, 오로 나오면 토, 피부로 나오면 발진, 두드레기 뭐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막 미생물들끼리 싸움하면 이제 안에 있는 미생물은 지 자리 지키려고 그러고 밖에 있는 미생물은 쳐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또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고 막 싸우다 보면 몸에서 열이 납니다. 꼭 감기몸살 걸린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럼 이거 그거 한 거 아니냐 이러는데,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기가 바이러스, 뭐 독감 바이러스 뭐 이러고 해가지고 이제 독감 같은 게 걸린다 그러죠.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내 몸에 이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든 뭐 손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제
일단은 코에서 막고 뭐 편도에서 막고 막 인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막으려고 그러는데 다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쏙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안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쥐 같은 경우는 새로 들어간 그 미생물 바이러스들은 막 자기 세력을 빨리 확장하려고 막 이렇게 확산되고, 안에 있는 미생물들은 그걸 막으려고 또 이제 군사 숫자가 딸리니까 막 막으려고 확산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몸에 열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기 걸리고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그러면 몸에 열이 나잖아요. 그거 한 번씩 뭐 샀으니 뭐 외국에 뭐 이런 거 있으면 그거를 구별하는 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열 무슨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 나는 사람들만 탁탁 뽑아내가지고 그 사람들 검사하고 해서 찾아냅니다. 그래 바이러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새로운 미생물들이 그게 아무리 사람 몸에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안에 있는 미생물들은 그거하고 결국 세력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력 싸움을 하게 되면 거기서 약간의 미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기침 같은 게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심한 경우에 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설사할 수도 있고, 이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여기 막 호망때만 다 이제 적어놨는데 그런 현상입니다. 여기에 뭐 이제 방법들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게 말이 조금 어렵게 돼가 제가 지금 쉽게 풀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물론 이거를 이제 그 물에 타가지고 바로 먹게 되면 이제 미생물을 이제 여기에 섭취 방법은 원래 식품이다 보니까 식품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딱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뭐 물에 타가지고 먹으면 좋다 이랬는데, 사실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물에 타가지고 바로 드시는 걸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제대로 하지 말고 발효를 해서 먹으라 그러는데, 자, 발효를 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다 발효를 해가지고 먹으면 좋은 점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파인애플을 이제 이렇게 뭐 즙을 짰습니다. 그러면 액체가 딱 나오는데 거기다가 이제 유익균을 넣으면 이제 발효가 부글부글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막 그게 여러분들이 보면 눈으로 그냥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한 9시간 지나고 나면 파인애플 발효차가 되는 거죠. 되게 맛있습니다. 훨씬 부드럽고. 그리고 좀 더 있으면 시큼하면서 파인애플 술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있으면 파인애플 식초가 됩니다. 조금 더 있으면 식초가. 그럼 뭐 물론 파인애플 식초까지 가려고 그러면 한 7일, 8일 정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초가 딱 되고 나면 이제 그 끈질기 같은 거 따라내고 액상만 딱 해가지고 그걸 계속 두면 숙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딱 놔두게 되면 되게 맛있는 파인애플 식초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인애플 발효되는 것도 미생물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파인애플 술이 되는 것도 미생물 하는 일이고, 파인애플 식초가 되는 것도 미생물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숙성하는 것도 미생물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최종적으로 파인애플 식초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드시면 그 안에 새로운 파인애플 그 제품을 그거를 성질을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이제 그거만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굉장히 발효가 많이 되어 있죠. 그걸 들어가게 되면 속에서 뭐 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당연히 반응을 합니다. 새로운 미생물들이 오니까. 그러면 또 그때도 이제 열이 나고 뭐 토하고 똥 나오고 막 이러느냐? 물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뭐 좀 몸이 약한 분들, 그다음에 어디 뭐 이제 환자분들, 몸이 이제 이제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렇게 먹어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조금 한 며칠 그러다가 말아버립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들 뭐 이렇게 쭉 지켜볼 때는 뭐 보통 이제 속에 미생물하고 이렇게 싸우는 게 보통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싸우고 난 뒤에는 말아버리는데,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그냥 이렇게 딱 드시게 되면 싸움이 치열합니다. 왜? 먹을 게 없거든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냥 이거를 물에 타가지고 탁 먹어버리면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속에 있는 미생물도 나도 먹을 거 없는데, 이제 물도 먹을 게 없죠. 물에 뭐 영양분이 뭐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물에 딱 타가지고 이게 딱 들어오라니까 뭐 안에서 이제 싸움이 치열한데, 이제 파인애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밀감이나 뭐 사과 이런 이제 여러 뭐 현미나 이런데 이제 공유에다가 이걸 발효를 해가지고 이제 초까지 만들어서, 아니면 발효액을 만들어가지고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현미가루 있죠. 현미가루. 그 가루 안에 그 가루 하나에 미생물이 수백 마리가 거기 붙어가 먹고 삽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가루 안에. 그러니까 그거에 발효를 했다는 거는
이제 그 가루 안에 막 수많은 미생물들이 붙어가지고 현미경으로 직접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기에 막 이래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정도 발효를 했다 이러면 충분히 발효를 해가지고 드시게 되면 그 물을 또 희석을 해가지고 먹게 되면 속에서 다른 이 속에 있는 미생물들도 가만히 보니까 현미가루가 오는 거예요. 오는데 그 옆에 보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이제 새로운 미생물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현미가루가 지 먹이잖아요. 근데 지도 그거 먹기 바빠요. 이렇게 새로운 거 있어도 먹을 게 많으니까 저끼리 싸움 안 합니다. 저끼리. 그래서 저희들이 뭐 공유에 하든 과일에 하든 뭐 어디에 하든 어쩌든 이 미생물 발효뿐만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발효를 해가지고 먹으라는 이유는 그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들이 충분히 이 먹이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먹이 활동을 한 상태에서 그래도 남습니다. 이게 한 달 내내 먹어도 그게 남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갔었을 때 이 안에 있는 미생물들도 또 그거 또 찌도 먹으면 되거든요. 먹으면 되니까 뭐 먹을 게 풍부하니까 찌지고 먹고 싸울 게 없고 그리고 이는 니대로 그럼 여기에 자리 잡고 나는 내대로 여기 자리 잡고 이래가지고 서서히 자리를 잡습니다. 훨씬 편하게. 예, 뭐 열나고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드시는 게 훨씬 낫더라. 뭐 제 경험입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로 딱 드셔버리면 바로 즉각 반응이 옵니다. 제가 이게 이제 그 미생물을 이제 그 발효를 해가지고 그걸 했었습니다. 그 레몬을 이렇게 조금 넣어가지고 이제 이 유인균을 넣고 이제 발효를 해가지고 이제 그 원액을 가지고 이제 이걸 뭐라죠? 가습기. 네, 가습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틀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습기에 딱 틀었는데 이제 그걸 원액을 쓰다 보니까 가습기에 틀면 뭐 미생물들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뚝 트니까 이러니까 되게 좋아요. 마치 뭐 샤워하는 것 같이 이래가지고 막 그 안에서 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뭐 책 보고 놀았습니다. 놀았는데 그날 저녁부터 막 기침이 나고 막 완전히 그냥 뭐 열도 나고 아주 혼이 났습니다. 예, 제가 근데 아침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막 깔끔합니다. 전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황쌤한테 물어봤었습니다. 이게 어쩐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물을 10배 아니면 100배 정도 원액 요만큼에다가 물을 10배에서 100배 정도 희석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원액을 통째로 딱 부어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제 미생물을 발효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액상에 미생물이 되게 많죠. 가습기에 넣으면 그게 이렇게 막 이렇게 떠다닙니다. 여기에. 그럼 그걸 호흡을 통해서 이제 기관지 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폐 아무리 이게 인체에 좋은 미생물이라 그래도 폐에 다른 미생물들이 이제 기존에 자리를 찾고 있는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 입장에서는 새로운 침범자예요. 자기 그 영역을 들어온 거다 보니까 그럼 저끼리 막 싸웁니다. 싸우는 게 아까 영역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기침이 나고 가래가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그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밖으로 이렇게 또 배출이 되는 거죠. 이제 미생물들끼리 뭐 찌릿고 볶고 싸우다 보면 뭐 가스도 생기고 막 이래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막 밖으로 막 빠져나오다 보니까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습기를 쓴다 그러면 이제 원래는 한 10배 물을 10배 정도 희석을 해가 쓰면 되는데 저는 이제 너무 혼이 나는가 100배를 희석을 해가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배를. 그러면 전혀 그런 현상이 있더라 조금 있다가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드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하는데 이 숟가락에 이제 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막 한 2숟가락 탁 하고 막 물 딱 먹었더만 그냥 뭐 그날 저녁에 뭐 싹 열이 나면서 또 뭐 화장실 뛰가지고 설사 팍 하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갑자기 물 많이 먹으면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실 때 막 꼭 내가 이걸 분말로 먹고 싶다 그러면 정말 조금 뭐 뼈아리 눈물만큼 조금 해가 물에 많이 희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드세요. 드시고 괜찮으면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서서히 드셔가지고 몸 안에서 이제 큰 거부감 없이 적응하도록 이제 들어가는 미생물하고 안에 있는 미생물하고 잘 적응하고 달래고 뭐 이런 형태로 드시는 뭐 꼭 분말로 드시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라 그러면 되도록이면 음식에 발효를 하세요. 음식에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발효를 해가지고 드시게 되면 거의 그런 문제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식 자체가 미생물이 좋은 먹이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면 뭐 이 안에 있는 것도 먹기 바쁘고 들어간 것도 먹기 바쁘고 이러니까 찌질고 먹고 싸울 여가가 없죠. 그러면 그런 거 없이 나오고 뭐 똥도 축축 잘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처음 미생물 발효 분말을 드시는 분들 꼭 제 영상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대리점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교육을 정말 철저하게 뭐 정말 뭐 5번, 10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이거는 약이 아니니까 의학적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걸 쓰는 즉시 당신들하고 나는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렇게 아주 엄포를 놓습니다. 근데 이걸 뭐 다른 분한테 선물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그걸 여러분들이 구입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여기에 관해서 모르죠. 그런 이야기를 뭐 들을 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간혹 뭐 이게 마치 약인 것처럼 뭐 이렇게 귀중하게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 절대 아닙니다. 예, 그리고 가장 이걸 잘 드시는 방법은 음식에 넣어서 발효를 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물론 꼭 여러분들이 뭐 섭취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적힌듯이 1티스푼 확 넣지 말고 이 숟가락의 한 20분의 1, 30분의 1 정말 조금만 해가 물 많이 타가지고 조금 드시고 괜찮으면 조금 더, 괜찮으면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천천히 드십시오. 아주 천천히 드시면 이 미생물도 생명인데 갑자기 뭐가 많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하면 진짜 깜짝 놀라거든요. 예. 요즘 절대 이자 뿌리면 안 됩니다. 정말 제가 지금 막 얼굴이 땀이 막 납니다. 나는데 꼭 이자 뿌리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게 미생물 발효 분말을 사용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고 하면 여기에 소비자 상담실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직접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거를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러려고 그러면 좀 이렇게 유인균에 관해서 충분히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제가 사무실에 잘 없습니다. 그래 이제 이 휴대폰으로 제가 밖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받고 그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어려운 점이 있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그럼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다 이치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보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혼자서 끙끙 앓고 있으면 괜히 더 이제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물어보고 싶으면 전화를 주시고 그리고 절대 숟가락으로 푹푹 퍼먹지 말고 조금 해가지고 뭐 우유에 발효해 드시던 아니면 파인애플을 만들던 뭐 현미식초를 만들던 뭘 만들던 음식으로 발효를 해가지고 드시면 굉장히 좋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